자, 봐봐. 뭐 할 거냐면, 원의 넓이랑 원주랑 원주율부터 해볼까? 원주율이 뭐라고? 원주의 비율이라고. 어떤 비율? 원주를 뭐로 했더니 지름으로 나누었더니 이 세상 모든 원이 동일한 비율을 갖더라 라는 게 원주의 비율이었다고. 그래서 요만한 원도 요따시만 엄청 큰 원도 다 원주를 지름으로 나눴더니 얼마였다? 3.141592 땡땡땡땡 얼마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난요 3.14로 할래요. 난요 3.1로 할래요. 난요 3으로 할래요. 등등의 것들로 어차피 뭐니까 어림한 수니까 어차피 정확한 수 아니니까 어림수로만 계산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주율이 얘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 얘 빼고 원주 나누기 지름이 얘래. 그러니까 지름은 자로 그냥 삑 되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원주를 어떻게 구한다? 원주에서 지름을 나눴더니 얘라고 했으니 원주는 지름과 얘를 곱하면 되더라 라는 엄청난 결론이 나오더라. 그래서 원주는 어떻게 구한다? 지름 곱하기 3.14 보통 3.1, 3 이렇게도 하더라. 맞냐?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이게 원주를 구하는 공식이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딸딸딸 외워야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세 개, 지금 세 개 쓸 거거든. 하나, 둘, 원의 넓이까지. 이 세 개는 니네가 포스트잇에 붙여 쓰고 그냥 연필 필통에도 붙여두고 뭐 어디 맨 앞장에 붙여두고 니네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냥 계속 봐. 이걸 외우고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옆에 놓고 칠판 옆에 여기 책상 옆에다가 놓고 봐. 다 외워질 때까지.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원주가 이렇게 된다면 저번에 원의 넓이 구하는 형태를 봤었는데 어떻게? 얘를 조각조각 뭐 하더라? 자르더라. 기억납니까? 기억나, 지안이? 사실 그날 수업 제대로 들은 건 지안이랑 보원이밖에 없잖아. 다 온라인으로 들었으니까. 그치? 기억나요? 쪼개서 잘랐더니 원래는 얘를 한 세네 개로 이렇게 자르니까 뭐가 됐어? 울렁울렁이 됐는데 많이 자를수록 뭐가 된다? 그렇지. 그래서 얘를 직사각형으로 잘랐더니 이 위에 부분은 빨간색, 밑에 부분은 파란색으로 대강 색칠 한번 해주다. 봤더니 뭐 한다? 얘를 붙였더니 얘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를 이루더라. 이렇게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 직사각형처럼 되더라. 그러면 이 가로 길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뭐다? 원주의 절반이고 여기 반틈이 뭐더라? 세로가 반지름이 되더라. 이렇게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원의 넓이는 어? 가로가 원주의 반, 그지? 원주의 반이고 그리고 여기가 반지름인데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만들었더니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더라. 이렇게 구한다고 해서 그냥 다 몰라도 이거는 꼭 알아야 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외우도록 하려면 지름은 센티미터고 원주는 원의 둘레라고 했으니까 단위가 센티미터야. 그러니까 뭔가 제곱하는 게 없어. 센치를 두 번 곱하지 않아. 근데 얘는 반지름은 센티미터, 반지름이 센티미터. 근데 얘를 곱해. 그러니까 넓이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야. 이렇게 가더라. 라고 했었지. 그리고 얘는 지름이니까 사실은 반지름 곱하기 2를 해야 되더라. 기억나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반지름을 두 번 곱하기 때문에 반지름의 제곱이다 했던 거 기억나냐? 이거 곱하기 3.14고 그래서 2반 3.14 얘는 반의 제곱 곱하기 3.14 이렇게 가더라 라는 것도 기억했었어.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알아야 돼. 이렇게 외우든 저렇게 외우든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여기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 살짝 볼게요. 몇 쪽이었지? 137쪽? 이쪽 보시면 자 여기가 5cm래. 얘의 둘레와 얘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둘레는 어떻게 구해? 둘레는
원주는 지름 곱하기 3.14. 이거 문제에 나와. 3.14로 할지 3으로 할지 3.1로 할지 얘는 3으로 하래. 이렇게 구하래. 그러면 지름은 5에다가 2 곱하니까 10 곱하기 3이니까 30cm는 이렇게 구하면 끝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3.14야. 계산하면 25 곱하기 3.14야. 3으로 한다 그랬지? 25 곱하기 3이야. 그럼 얼마야? 75네. 75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끝. 구원이 따라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원을 그려놓고 얘의 넓이가 48이래. 그럴 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그래, 이거 어떻게 구해? 자, 그러면 얘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을 했더니 얘가 48이야. 그래, 이를 약분하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 얼마야? 16이 되겠지. 그럼 뭐 곱하기 뭐가 16이야? 그게 얼마야? 뭐 곱하기 뭐가 16이야? 그러니까 무슨 수 곱하기 무슨 수를 해야지 16이 나오냐고. 24 곱하기 24를 하면 16이 나와? 4 곱하기 4를 해야 16이지. 모르겠어? 다시 해볼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에다 3을 곱했더니 48이래. 그럼 3을 약분해주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16인 거야. 그러니까 뭐 곱하기 뭐가 16이냐고. 4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은 4야. 그래서 답이 그냥 4인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지름을 구하라 라고 했으면 8이요 이렇게 구하셔야 되겠지. 이게 다야. 아니 문제에서 넓이가 147이래. 이렇게 있었는데 얘의 넓이가 147제곱센치였대. 얘도 구하래. 그러면 얘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이 147인 거야. 얘를 2로 나눠. 아니 3으로 나눠. 그럼 얘는 얼마야? 49제곱센치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인 거야. 그럼 반지름은 얼마겠어? 7이잖아. 끝났지 뭐. 그럼 반지름은 7이야. 이게 답이야. 그래서 얘는 7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보완이 됩니까? 네, 좋아요.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연산 넘어가시면 사실 이거 130 선생님이 연산 137쪽까지만 풀라 그랬거든. 그러라는 이유가 있어. 뒤에는 지금 일단 이 앞에 부분 최상이랑 여기 해결의 법칙을 해결해야지 뒤에 넘어갈 거야. 많이 틀리게 되거든. 그래서 해결의 법칙 먼저 돌아올게요. 무엇이? 원을 어렵진 않아. 원을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100%이 개념이 아직 안 선 거야. 사실 이거 두 개 공식 알고 대입만 하면 그냥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원은 어렵지 않아. 보통 원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얘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공식이 아직 네 머릿속에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게 들어만 가면 사실 어려울 게 없어.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어떤 문제가 했는데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아직 개념이 안 들어간 거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옆에 놓고 그냥 쭉 봐. 그래서 계속 풀다 보면 저절로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어려운 게 있어. 근데 그 어려운 건 아직 안 왔어. 그래서 어려운 거 오기 전에 선생님이랑 먼저 해결 볼 거다. 자, 일단 보자면 해결의 법칙에서 지금 풀었는데 좀 틀렸던 거 알려줄래요? 선생님, 네. 화장실 좀 다녀. 갔다 오세요. 해결의 법칙에서 어려웠던 거, 틀렸던 거. 없니? 143쪽에 7번. 이게 그거야. 얘라고. 원주와 지름의 관계. 원주와 지름을 나누니 3.14다.
이거를 한국말로 쉽게 바꾸면 뭐라 그랬어? 무엇이? 원주가 지름보다 3배보다 조금 더 크다. 이 얘기라고. 10 나누기 3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10은 3이 3배보다 좀 더 많아 이런 얘기야. 아 원주는 지름이 3개 있는 것보다 좀 더 길어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지름이 10이야. 뭐 예를 들어 8이야 여기처럼. 그리고 얘 전체 길이는 얘의 3배보다 조금 더 길다. 24보다 좀 더 길다. 이 얘기야. 지름이 14야. 그러면 14보다 3배보다 좀 더 길다. 그러니까 얼마? 42보다 좀 더 길어. 이 얘기라고. 얘가 10이야. 그럼 30보다 좀 더 길어. 이 얘기가 원의 둘레라고. 곡선이어서 눈에 안 보였던 거지만 이거를 펼쳐놓고 보면 그런 얘기거든. 이라는 얘기다. 그 다음. 쭉 넘기면 이제 다 원 저건데 얘들아 149쪽에 9번. 이거 나랑 했니? 149쪽에 9번. 149쪽에 9번 한번 해봅시다. 이거하고 8번하고 두 개 다 해보세요. 풀어져 있다면 나랑 했나 보다. 아 했나 보다. 오케이. 풀어져 있다면 다시 풀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넘어갈게요. 이거 풀고요. 넘어가시고 번이 아직 안 왔네. 이 151쪽에 23, 24도 했니? 요거 해보자. 151쪽에 23, 24. 23, 24. 그 고무를 힘을 얻어서 걔가 메인인 거야. 전기가 아니고. 그럼 고무줄을 걸어 놓으면은 이렇게 막 꼬아. 막 꼬우면 고무줄은 어떻게 하려고 해? 다시 풀리려고 그러지. 그 풀리려는 힘으로 프로펠러 같은 걸 돌려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고무가 원래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동력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걸 고무동력 수레라고 해. 그러니까 뭐 그걸로 수레 만들면 고무동력 수레고 그걸로 뭐 딴 거 만들면 딴 거겠지. 그러니까 고무동력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다. 몰라서? 19번은 풀었니? 이드는? 19번부터 해봐. 한번 19번부터 해봐. 19번을 알아야 23번을 푸는 거거든. 원주가 둘레. 왔어, 보아나. 어디 풀어요? 해결의 법칙 151쪽에 19번, 23, 24. 19, 23, 24. 해결의 법칙 151쪽. 자, 19번 간단하죠? 먼저 한번 해볼게요. 19번. 원주가 314래. 그러면 원주가 314, 얘들아,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요거부터 여기 위에 먼저 써놓고 갈게. 자, 다시 한번 까먹지 않게. 원주율은 어떻게 구한다? 네, 원주가 더 기니까 원주 나누기 지름이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그냥 원, 지, 율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 그래서 얘가 그게 원주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원주율 친구 원지율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낫더라.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그럼 원주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맞죠? 원주율이 3.14나 3이나 그렇게 되더라. 그러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더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구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개 꼭 기억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원주가 314인 수레바퀴가 있대. 이게 원주래. 자, 그럼 원주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랬잖아. 그럼 지름을 모르니까 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원주율이 얼마래? 아, 얘는 몰라도 상관없네. 문제를 지금 읽었네. 이거 곱하기 원주율을 한 게 314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주인데 얘가 몇 바퀴 굴러간대? 얘가 세 바퀴 굴러간대. 그러니까 야 그러면 314를 곱하기 3만 하면 답이겠네. 맞습니까? 그럼 942cm. 이렇게 구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 뭐야? 아, 원주는 쉽게 말해서 한 바퀴야. 한 바퀴. 원 하나. 근데 얘가 세 바퀴 돌아. 그러면 걔한테 3을 곱하시면 되겠다. 이 얘기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게 23번을 풀 수 있는 근간이 되더라. 자, 봐봐. 지름이 4cm 원통이 있대. 어떤 원이 있는데 얘가 4cm야.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긴 4cm 원통을 뭔가 작동을 시켜서 얘가 100.48cm만큼 움직였고 원주율은 3.14래. 얘가 몇 바퀴 움직였니? 자, 그러면 잘 봐. 얘 한 바퀴 돌았을 때를 내가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 한 바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주라고 한다. 맞습니까? 그럼 원주는 어떻게 구해? 지름 곱하기 3.14잖아. 그러니까 지름 4 곱하기 3.14. 얘가 한 바퀴야. 그러면 얘 곱하면 12.56이 나온다. 됐습니까? 즉, 한 바퀴 굴르면 12.56인데 이게 몇 바퀴 굴러야 이만치 될 거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무조건 얘 곱하기 얘니까 끝자리 맞추면 돼. 6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8이 나올 거냐? 이렇게 끝자리를 맞춘다고. 6에다가 3 곱하면 8인데 3 하면은 얘가 100이 안 되니까 6, 8, 48. 그래서 8배. 그러니까 몇 바퀴 굴렀겠다. 8바퀴 굴렀겠네. 이렇게 그냥 가신다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푸시는 거.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풀면 되고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풀 똑같아. 똑같은 방법인데 이렇게 푸는 거야. 아, 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몇 바퀴를 한 것이 100.48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나눠도 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어도 상관없다. 똑같은 방식이지만 이 식까지 아시면 더 좋겠지. 여기까지는 한 바퀴. 한 바퀴를 몇 바퀴 굴렀냐 해가지고 곱했더니 100.48. 이해돼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 24번. 고원이 따라오고 있으십니까? 네. 네, 좋아요. 24번. 운동장에 지름이 180이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원을 둘레를 따라서 지름이 60cm인 타이어로 몇 바퀴 굴렸더니 원이 몇 바퀴를 굴렀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운동장에 원이 그려져 있어. 근데 걔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지름이 180이래. 이렇게 생긴 원이 있대. 되게 못생겼네. 자, 그냥 그렇다고 할게. 이렇게 됐어. 자, 그런데 내가 여기를 타이어로 굴릴 거야. 근데 타이어는 지름이 얼마래? 얘는 60cm래. 내가 얘를 이렇게 갖다 굴렁쇠처럼 굴릴 거야. 그럼 얘가 몇 바퀴를 굴러야 딱 맞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이해가 됐냐? 자, 그러면 얘는 몇 바퀴 굴러야 되겠냐? 이거는 사실 풀 문제가 아니지 않아? 일단 정상적으로 푸는 방식부터 한번 봐볼게. 원래는 어떻게 풀어? 그러면 큰 원의 원주를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걔 어떻게 구해? 180 곱하기 얘 원주율이 3이니까 3을 곱해. 그럼 540cm를 돌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런데 작은 원의 원주도 구해야 돼. 작은 원. 그러면 60 곱하기 3. 그러면 180이잖아. 그 얘가 얘로 가려면 몇 배 가야지 저기랑 같아질 거야. 그러면 세 바퀴 돌면 얘랑 얘가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3
세 바퀴 뭐 세 배 뭐라고 쓰냐? 세 바퀴 구른다. 이렇게 갈 거거든. 자, 그러면 얘는 왜 내가 계산을 1도 안 해도 답이 그냥 나오는지 알려줄게. 잘 봐봐. 원주는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푸는 거 원래는 사람들이 다 계산하면서 풀어. 자, 그런데 원주는 어떻게 구한다고?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야. 이해돼? 그러면 지름이라는 건 결국 반지름에다가 2를 곱한 거야. 그거 곱하기 원주율이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니? 그러면 반지름이 1cm 내랑 깜짝아. 반지름이 1cm 내는 2 곱하기 1 곱하기 원주율이야. 반지름이 2cm인 친구는 2 곱하기 원주율로 원주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똑같고 원주율 똑같으니까 결국 얘네의 차이는 누가 만드는 거야? 반지름만 만들겠지. 반지름이 몇 배 됐어? 2배 됐잖아. 그럼 원주도 몇 배가 되겠어? 2배 되는 거야. 아,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반지름이나 아니면 누구의 차이? 지름의 차이가 지름의 비율이 뭐랑 똑같다? 원주의 비율과 똑같다. 이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시냐?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어떤 원이 있어. 얘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Acm래. 여기에 원이 있어. 근데 얘는 아니, 반지름이 3A래. 그러면 원주 차이가 얼마라고? 3배라고. 아무 계산할 거 없이. 아, 반지름이 3배야? 그러면 2도 똑같을 거고 원주율도 똑같을 거고 얘만 3배잖아. A가 3A 된 거니까. 아, 그럼 얘는 원주는 3배 차이가 나겠구나. 얘가 10이면 얘는 30 나오겠구나. 이렇게 구한다고. 보안이 따라오니? 네. 자, 근데 여기서 어려운 거. 넓이의 차이는 얼마일까? 넓이도 3배일까? 그렇지. 넓이는 9배야. 왜?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니까? 반지름과 반지름이 뭐 할 거니까? 곱할 거니까. 얘의 넓이는 A 곱하기 3.14. 얘의 넓이는 3A 곱하기 3.14. 맞냐? 그 3A 곱하기 3A는 9 곱하기 A 곱하기 A잖아. 그러니까 얘의 A 곱하기 A보다 얘는 9A 곱하기 A니까 몇 배? 9배가 되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지. 지금 3배니까 둘레는 똑같이 그냥 3바퀴. 그렇지만 넓이는 몇 배 차이? 9배 차이. 그래서 하나의 넓이 구한 다음에 그냥 곱하기 구하면 된다고. 두 개를 막 구해서 나눌 필요가 없더라. 라는 게 지금 내가 예를 통해서 니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애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고 가? 모르고 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처음에 선생님 원의 넓이 여기 원 단원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이 공식을 몰라서 어려워하는 거야. 근데 이 공식을 알고 나면 애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이 단어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귀찮아요. 전부 다 이 단어는 뭐라 그러냐면 귀찮다고 정말 많이 얘기해. 왜냐면 니네 하면 3.14 곱하기 25, 3.14 곱하기 36, 3.14 곱하기 뭐 40 엄청 계속 하거든. 너무너무 귀찮거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정말 귀찮아요. 그리고 계산하다가 조금 틀려. 그럼 결국 그게 답이 틀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많이 여기를 뭘로 받아들이냐면 연산으로 받아들여.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단어는 연산이 아니야. 이 단어는 연산으로 받아들이고 연산으로 사실 설명하는 학원이 되게 연산처럼 설명하시는 학원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러면 진짜 나는 이 단원의 진가를 모른다고 생각해. 이게 그대로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또 나와.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원과 원을 이렇게 자르면 뭔 줄 알아? 그 뭐라 그래? 부채꼴. 부채꼴의 넓이, 원의 넓이, 부채꼴의 둘레, 뭐 걔네의 기둥, 부채꼴 모양의 기둥, 부채꼴 모양의 건넓이, 이 기둥의 건넓이 이런 거 계속 할 건데 벌써 머리가 아파. 그런데 그거를 잘하려면 연산 단원으로 얘를 해석하면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진짜 이런 표현이 공식적이지 않지만 빡쳐. 진짜 그거 하다 핑핑 돌아. 그런데 여기를 연산으로 알면 안 돼. 여기를 내 친구는 연산으로 할 때 나는 뭘로 알아야 돼?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너무너무 재밌는 단원으로 알아야 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이런 비율을 알면 굉장히 손쉬워져. 얘들아 비율을 알도록 하는 거야.
이해가 되냐? 그래서 니네 보고 30cm 뭐 예를 들면은 뭐 30cm 반지름이 30cm인 원의 둘레를 구하래. 그럼 30 구하지 말고 그냥 10을 구해. 그럼 3.14에다가 10 곱하면 되잖아. 그지? 거기에다가 지름으로 바꿀 거니까 60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럼 31.4 곱하기 6 하면 그냥 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비율로 문제를 풀다 보면 요 단원이 굉장히 유익해져. 되게 정말 재밌어. 내 친구는 계산에 늪에 빠져서 죽을 똥을 쌀 때 내가 그게 되게 정말로 뻥 아니고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한 명, 제일 선생님이랑 해서 제일 좋아하는 단원 중에 하나가 비율 그래프 단원. 6학년 1학기에 나오잖아. 그 비율 그래프 단원 정말 좋아하고 두 번째로 요 단원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싫어하는 단원이에요. 연산이 많아서. 근데 최소의 연원. 응? 근데 내가 비율을 좋아해서 하는데 잘 생각해봐. 나는 수학을 거진 20년을 했어. 내가 비율을 좋아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비율을 잘하면 수학이 쉬워진다는 얘기야. 비율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 연산으로 절대 받아치면 안 돼. 그러니까 비율로서 문제를 많이 풀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도 처음부터 수학을 막 이렇게까지 연산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아주 기본 연산의 조금의 비율만 내가 이해하면 문제가 수월해져. 그래서 좀 훨씬 좋아진다. 일단 1번 그 얘기하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식을 되게 잘 세워야 돼. 그러니까 얘가 사실 요 이치만 알면 그냥 대배네. 문제 안 풀고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막 70, 80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냥 비율을 알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은 식을 세워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식으로서 우리가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첫 번째는 비율로서 문제를 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식으로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식을 잘 세우는 놈들이 여기서 굉장히 유리해. 얘 큰애의 둘레는 180 곱하기 3.14지. 그럼 작은 애는 60 곱하기 3.14로 몇 바퀴를 굴 거야? 이렇게 간다. 맞아 틀려? 식을 세웠더니 내 친구는 이게 사실 3이니까 이렇지. 이거 3.14였어 봐. 막 얘를 계산하고 있을 때 나는 3.14를 뭐 해? 지워버려. 식을 세워놔. 이게 지워지잖아. 그러면 180이 60이 몇 바퀴 써야 되는 거야? 세 바퀴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버린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식을 세우면 되게 유리한 단어야. 복잡할수록 야 이거 진짜 빡쳐가지고 뭐 풀겠나 싶은 마음이 들 때일수록 진정하고 식을 세워봐. 정말 간단해질 거야. 알겠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라. 이 두 가지는 내가 진짜 꼭 해주고 싶은 얘기야. 뻥 아니고 내가 이 단원을 할 때마다 뭐 나는 사실 애들은 빡치고 나는 씩 웃는 단원들이야.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풀다가 식으로 알려주거나 비율로 알려주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하게 될 거다. 보시면 되겠다. 보원이 알겠냐? 네.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153쪽에 32, 33, 34 세 개 해볼까? 32, 33, 34. 이거 뭐라고 쓴 걸까? 아닌 것 같아. 나와 나의 응. 지름의 얘도 아닌 것 같고. 얘는 맞아. 원의 둘레. 이 도형의 둘레가 이 뒤에 다 나와요. 응. 여기 붙어있는 아주 미세한 그걸 쳐야 돼요. 아니. 오늘 뚱뚱하네 원들이.
계산 실수였던 것 같아. 그죠?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사실 틀렸다고 보기 좀 어려운데 개수를 한번 다시 세볼래? 그럼요. 자, 했어. 우리 한번 해볼게. 자, 문제는 읽어봤지요? 요거부터 봐보자. 32번에 어떻게 풀면 좋아요? 뭘 구하래? 지름의 차이를 구하래. 그러면 가는 이미 지름이 있어. 구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나는 지름을 구하시면 되잖아. 원주를 알려줬네.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원주율이 문제에서 3.1이래. 그럼 잘 봐봐. 3.1이 얼마를 곱해야지 27.9가 나오겠어? 9 곱하면 되죠. 얘의 지름은 얼마다? 9네. 그러니까 얘와 얘의 차이니 답은 얼마다? 1cm다. 이렇게 구하시면 손쉽게 구할 수 있죠. 이해돼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33번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둘레의 합을 구하래. 자, 근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남유가 선생님 얘와 얘가 겹쳐 있으니까 뭐 요거 중간에 점은 뭐 빼도 돼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말은 무엇이 틀린 거냐면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야. 사실 어디까지나 이론적이야. 어디까지나 이론적인데 점은 길이를 가지지 않아. 점은 위치만 가져. 길이를 가지는 게 어디서부터야? 선부터야. 그러니 이 선에서 여기서 맞붙었다고 길이가 짧아지지 않더라라는 거. 근데 사실 되게 말도 안 되지 않냐? 사실 여기는 선생님이 약간 삐뚤게 그렸지만 요렇게 원이 있고 요렇게 원이 있었어. 여기까지가 10cm고 여기까지가 5cm야. 그러면 당연히 한 점에서 맞붙으면 0.0000001이라도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점은 무엇이 없으니까 길이가 없으니까 그냥 두 개 더해야 답인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남유의 이야기도 맞지만 이 얘기를 내가 너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선 딱 하나. 수학은 약속의 한문이야. 근데 점은 길이가 없어. 우린 그렇게 약속했어. 그러니 10과 5가 딱 붙었어. 그러면 길이가 줄어들지 않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치? 좀이라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인 거랑 우리가 약속을 한 거랑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런 질문은 되게 좋은 질문이고 다음부터 너도 약속을 인정해 준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쌓아나갈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그래서 약속인 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나는 얘를 원이라고 안 부를래. 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지? 나는 이걸 네모라고 부를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약속인 걸 인정해야지 그 다음 자리를 나갈 수가 있더라. 자,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 이 뒤에 아까 선생님이 아까 그 이후에부터 어려운 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얘의 둘레라고 했을 때 얘가 누구야? 이 직선 포함이야? 아니야? 이 선분. 포함? 아니야. 이 도형의 둘레라고 했으니 얘의 둘레와 얘의 둘레를 합치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원을 합쳐야 되는데 일단 얘의 둘레는 어떻게 구해? 지름 곱하기 3.14라고 3.1 원주율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지름이 28이잖아. 그래서 얘는 28 곱하기 3.1이 아까 얘기했지. 이걸 연산으로 이거 답을 지금 냈거나 아니면 내 친구들은 얘를 계산한다. 근데 우리는 얘를 계산하지 않을 거야. 식으로 갈 거야. 잘 봐. 얘는 28 곱하기 3.1이야. 됐냐? 얘를 계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28이었으니까 여기도 28이고 그럼 반지름은 얼마야? 14야. 얘가 14라고. 그러면 28에서 14를 빼니까 여기가 14지. 그럼 이 작은 원의 지름도 14가 되겠네. 맞냐? 그 얘의 둘레는 어떻게 구해? 14 곱하기 3.1이야. 돼? 안 돼? 됐지? 자,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뭐 할 거야? 더하래. 왜? 여기의 둘레와 여기의 둘레를 뭐 해야 되니까?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해서 더해도 되지만 둘 다 뭐가 있어? 3.14가 있잖아. 3.1이 있잖아. 그럼 얘를 별로 바꿔봐.
별이 28개 있고 별이 14개가 있어. 그럼 결국 별이 몇 개 있는 거야? 별이 몇 개 있는 거야? 42개. 이해되냐? 이해돼? 자, 보원이 이해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해줘요. 이거 이해돼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순간부터 니네는 이 단원이 연산으로 바뀌어. 진짜 여기서부터는 원을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원주율이 나와.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야 원주율이 3이야. 원주율이 3.1이야. 그러면 좋아할 때 나는 3.14였을 때 더 좋아해야 돼. 왜? 내 친구들은 2번 계산해서 복잡한 수를 더할 때 나는 한 번만 계산하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이해가 되냐? 그래서 내 친구들은 틀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 내 친구들은 틀리고 나는 맞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복잡할수록 좋아진다고. 그러면 잘하는 놈들은 뭘 해도 잘해. 3이 나와도 안 틀리고 3.1이 나와도 안 틀리고 3.14가 나와도 안 틀리고 3.14, 1592가 다 나와도 안 틀려. 잘하는 놈들은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잘하는 놈이 되려면 틀릴 가능성을 좀 제외해야 된다. 한 번만 계산해야 돼.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그거야. 이해됐니? 니네가 설마 얘 14를 못 찾을까 봐 내가 얘 문제를 냈겠어? 24는 찾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 계산을 한 번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건 그게 포인트야. 사실 맞았다가 채점했는데 지한이 너 2번 했죠? 그치?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돼. 계산은 무조건 어떻게 할 거야? 한 번만 할 거야. 선생님 근데요. 이 계산을 한 번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당연히 간단하게 풀고 안 틀리려고.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이게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니네 지금 6-2 하고 있잖아. 얘 끝나고 나면 바로 중학교가 올라갈 건데 거기에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얘를 별을 A나 X로 바꿔. 그럼 28X야. 얘를 14X로 바꿔. 얘 더하기 얘를 42X로 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해.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기본 틀을 다져갈 거야. 어차피 진짜 한 1, 2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바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갈 거니. 그리고 이거 원의 넓이가 중학교 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무조건 나와. 원주율이 그럼 3으로 나올까? 3.1로 나올까? 3.14로 나올까? 원주율이 뭘로 나와? 아니야. 원주율이 뭘로 나와? 파이로 나와. 파이로. 원주율이 파이라는 숫자로 이게 사실 숫자인 거야. 숫자. 너무 길고 초등학교 때처럼 이런 어림잡은 수로 얘기하기 싫어서 정확히 얘의 둘레는 그냥 28파이가 되는 거야. 이게 끝이야. 더 이상 계산 안 해. 28파이. 얘의 둘레는 얼마야? 14파이야. 더 이상 계산 안 해. 근데 파이 어차피 합치니까 42파이. 그래서 중학교 때는 오히려 더 쉬워져. 42파이가 답의 끝이야. 더 이상 뭐 안 해. 그러니까 3.14가 아예 사라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얘와 얘를 더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울 거 지금 미리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를 3.14 열심히 계산해서 곱하기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정말 절대 없는 거야. 여러 이유요 전혀 없어 얘들아. 알겠냐? 그러니까 식을 세워야 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눈에 보인다고 얘 먼저 계산하지 말고 먼저 식 써서 멈춰. 얘도 눈에 보인다고 계산하지 말고 식 써서 멈춰. 이해됐니? 지한이도 사실 계산이 빨라서 계산 빠른 친구들을 내가 조심하라고 하는 게 멈춰야 돼. 식을 세워야 돼. 그러면 계산 빠른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여기 올라가서 좀 힘들어요. 했던 거랑 좀 다르거든. 그리고 여기 앞에 뭐 마이너스 이제 막 들어갔거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해.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 알겠지? 좀 멈춰서 전체 샷을 바라봐야 돼. 나무만 바라보면 안 되고 숲을 바라보는 걸 연습하게 될 거니까 요렇게 요거 잠깐 지우고 34번 진행할게. 얘의 둘레를 구하래. 이제 아까랑 똑같은 문제니까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가 20이니까 요 작은, 큰 원. 얘의 둘레 어떻게 구해? 20 곱하기 3.14. 그렇지. 자, 얘 3.14로 구하래. 멈출 거야. 멈출 거고. 얘가 반지름은 그러면 10이니까 작은 원의 지름은 얼마다? 8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작은 원을 주황색으로 이렇게 간다면 이 주황색의 둘레는 어떻게 된다? 8 곱하기 3.14다. 두 개를 뭐 해야 돼요? 더해야 해요. 맞아요. 보원이 따라와요? 네. 그러면 어차피 3.14, 3.14 똑같으니까 한 번만 계산하고 얼마야? 20
28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28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고 만약에 얘 둘레 말고 넓이를 구하래. 우리 이거 넓이도 해보자. 자, 넓이를 구하면 큰 A의 넓이 더하기 작은 A의 넓이야. 그죠? 작은 A의 넓이 더하기 큰 A의 넓이. 얘를 두 개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큰 A의 넓이는 넓이 어떻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니까 얘의 반지름은 얼마야? 10이었잖아. 그럼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라고. 그 다음에 작은 A의 반지름은 4였잖아. 맞냐? 그리고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3.14라고. 그러면 물론 이제 한 번에 계산해도 되고요. 뭐 여기는 이제 좀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얘는 16 곱하기 3.14고 얘는 100 곱하기 3.14야. 그러니까 얘는 뭐 따로 계산해도 좋고 한 번에 계산해도 상관없지. 얘는 314고 얘만 한 번 더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진행해서 두 개 더 하셔도 되고 만약에 얘가 막 100이 아니었어. 그럼 둘 다 뭐 예를 들어 얘가 81이었어. 그러면은 둘 다 3.14 곱하지 말고 3.14가 한 번에 3.14 곱하기 얘네 두 개를 더하는 거지. 그러면 70 아니 97 그지? 97 곱하기 3.14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3.14를 제발 한 번만 더하자. 한 번만 곱하자. 그 얘기입니다. 봤어요, 시야? 어떻게 봤어요? 잘했는데? 내가 얘기했어. 20분까지만 안 틀리면 된다니까? 잘했어. 자, 잘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자, 얘들아. 153쪽까지가 사실은 좀 수월했고요. 이제 2단부터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얘들아 155쪽 잠깐 펴봐. 155쪽. 해결의 법칙 155쪽에 3-1, 3-2 해볼 거고 그거 없이 풀어. 없이 풀어도 돼. 응. 이거 밑에 거 없이 그냥 니네가 포스트잇 붙여서 알아서 다시 풀면 돼. 포스트잇 안 붙여도 되고 여기 해보자. 선생님 그리는 동안 빠르게 해보세요. 155쪽 두 문제. 오늘 원이 되게 안 그려지네. 선생님 하지 말라는 방법을 한다고? 네. 얘가 안 닿아 있네. 보원아 풀어봐. 네. 얘들아, 선생님이 HM이랑 KMA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오늘까지 응시해야 돼. 얘기를. 알았죠?
이든이는 못 들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다시 간단하게 좀 이따가 얘기해 줄 거고 지안이랑 남유랑 보원이도 알았지? 엄마랑 얘기해서 오는 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상관없어. 선생님이 기출 문제집을 풀 건데 HM이 거는 안 풀 거고 KMA 거만 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나 둘 중에 하나만 풀고 싶어요. 그러면 KMA를 푸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는 있는데 사실 상관은 없는 게 늘상 항상 하는 얘기지만 HM이가 훨씬 좀 쉬워. 좀 쉬워. 그래서 근데 친구들마다 달라. HM이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아까 들어갔던 그 친구가 저번에 몇 점 받았더라? 70 몇 점인가 받았어. 60 몇 점 받았나? 하여튼 진짜 왜 이렇게 못 받지? 막 평소 실력보다 훨씬 못 받는데 KMA는 100점에 훌쩍 넘었어. 되게 잘 봤어. 되게 잘 봤어. 그냥 원점수로만 따져도 되게 잘 보는 점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HME의 점수 자체가 높기가 쉬워. KMA는 120점 만점이고 HME는 100점 만점이거든. 문제 수가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HME보다 KMA 점수가 좀 더 낮기도 하고 똑같이 80점 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80점을 받았어. 자기가. 그거 진짜 잘한 거야. HME도 80점 받으면 진짜 잘한 거고 KMA도 80점만 넘어도 괜찮아. 90점 넘으면 금상이잖아. 금상 받는 거 진짜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금상까지 아니어도 은상만 받아도 진짜 잘하는구나. 그거는 그러니까 잘하는구나의 개념이 아니라 뭐다? 이 시험의 목적은 뭐다? 6-1을 잘 마무리하고 있구나. 내가 잘 알고 있구나가 이 저거라고. 말은 경시대지만 내가 저번에 1단원 1번 문제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너무 쉬워. 1번 문제 이 수준이면 뭘까요? 다음 원의 지름은 얼마일까요? 뭐 이런 거. 이 그림 그려놓고 다음 원의 지름은 얼마일까요?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이런 거 문제잖아. 1번 문제가. 진짜 쉽다고.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쉬운데 뒤로 갈수록 조금 난이도가 있고 지금 이거 봐봐. 이런 식이야. 다음에 알맞은 수를 구하세요. 막 이런 거. 쉬운에 오시 응. 그리고 기억이 얼마야? 네. 얘를 계산하세요. 이게 경시대역이겠냐? 아니라고. 이름은 우리가 일상은 경시대라고 부르지만 곧 여기에는 학력평가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단원의 목적을 잘 이루고 있느냐. 하지만 1번과 25번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 내가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25번 풀려고 애쓰지 말아라. 몇 번까지만 잘 보면 돼? 20번. 20번까지만 안 틀리면 돼. 20번까지 안 틀리면 80점이야. 그럼 최우수야. 대상은 다 맞아야 맞거든? 그 다음 상이 최우수니까 20번까지만 안 틀려도 돼. 알겠습니까? 이게 18년도 기출도 이렇게 나오네? 얘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걸로 줘야 되겠다. 왜냐면 얘가 16, 18년, 17년. 이게 계속 원이 나와. 이때 원이 나왔어. 1학기 거에. 그래가지고 다시 좀 빼줘. 그냥 우리 원 배웠으니까 그건 틀리더라도 하여튼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다? 꼭 봐라. 그래서 학기를 잘 마무리하는 거고 못 봐도 괜찮아. 이거 못 본다고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려운 좀 문제들을 내가 겪어내 봐야 훨씬 좋으니까 늘상 하는 말이야. 그래서 좀 겁내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그래서 겁내한다. 무서워한다고. 응. 근데 뭐 우리 지안이는 사실 선생님이 되게 믿고 보는 지안이야. 그지? 지안이가 저번 시험에 조금 그랬지만 항상 엄청 잘 봐. 엄청 잘 봐서 지안이가 다들 겁내지 말고. 근데 니한테도 항상 얘기했잖아. 그지? 남유는 이거 너무 개인적인 얘기야. 남유도 그렇고 이든이도 그렇고 보원이도 그렇고 좀 안 해봤어. 이런 문제들을 별로 안 접해봤어. 근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꼭 해봤으면 좋겠어. 겁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지안이는 너는 내가 봤을 때 별로 겁 안 내는데 지안이는 좀 꼼꼼하게 그러니까 좀 돌다리를 두들겨서 건너면 훨씬 잘 볼 거고 니네는 겁내지 않아야 돼. 남유는 좀 그래. 그래서 우리 남유는 좀 열정을 좀 다했으면 좋겠고 이든이랑 보원이는 좀 아직 겁내서 좀 겁내지 않았으면 별로 봐봐. 봐보면 알 거야.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 그리고 못 봐도 상관없어. 그 얘기 내가 다음에 또 해줄게. 자, 3-1번은 응? 못 보면 내 점수가 나오면 점수
근데 당연히 100점은 못 받아. 선생님이 이거 시험을 몇 년 동안 봤지만 100점 받은 애를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번에 100점 받은 심지어 90점대도 쉽지가 않아. 둘 다 마찬가지야. 둘 다. 얘는 120 만점인데도 90점대가 별로 없어. 근데 아까도 지금 저 친구 와서 나 80 몇 점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앞에서 20번 앞쪽에선 틀리고 뒤에서 맞았대잖아. 그러니까 그걸 니네가 스스로 깨닫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 이런 걸 해보질 않으면 그런 거 자체를 몰라. 그리고 한 번 이거 딱 지나놓고 나면 해봐서 알겠지만 좀 내가 올라. 확실히 확 올라.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여겨져. 그러니까 매운 거를 딱 먹고 나면 김치가 안 맵듯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바다 수영하고 나면 욕조 수영이 하나도 안 무섭고 별거 아니듯이 좀 어려운 걸 겪어내 봐야 쉬운 문제들이나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쉽게 여겨져. 맞아. 실수를 안 해야 되니까. 여튼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 내가 어디가 빠지는지 그 전국 등수가 다 나오니까 그거 되게 의미 있어. 여튼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3-1번은 얘의 뭘 구하래? 55번에. 155쪽에 넓이 구하래. 얘 넓이 구하래. 그러면 얘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뭐 하면 돼? 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지. 그럼 큰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반지름이 얼마야? 큰 원. 5잖아. 5. 그죠? 얘의 반지름은 5잖아.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얼마야? 2야. 자, 그러니까 식을 구하면 얘의 반지름은 5 곱하기, 아니, 넓이는 5 곱하기 5 곱하기 3.1이고 얘의 넓이는 2 곱하기 2 곱하기 3.1이야. 계산하지 마. 아무리 쉬워도 계산하지 말고 25 곱하기 3.1에서 4 곱하기 3.1인 거야. 됐냐? 그러면 3.1이 25 빼기 4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야? 21 곱하기 3.1이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 번만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이해됐니? 그럼 얘의 둘레를 구하래. 그럼 둘레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얘의 둘레를 구한다고 한다면 얘의 둘레도 마찬가지야.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이란 말이야. 그럼 얘의 지름은 10 곱하기 3.1이야. 맞습니까? 이 작은 원의 둘레는 얼마야? 4 곱하기 3.2야. 여기서 질문.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지. 얘들아. 이거를 실수 진짜 많이 해. 얘는 넓이거든, 얘들아. 넓이는 요 큰 원에서 얘를 뭔가 이렇게 구멍이 뽕 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해야 돼? 빼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둘레의 다른 말이 뭐야? 연필이 지나간 거리야. 이건 뭐 물론 내가 말한 거지만 연필이 지나간 거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필이 지나가고 여기를 그리려면 이도형을 그리려면 연필이 더 지나가야 돼? 그린 걸 지워야 돼? 아니지. 더 지나가야지 구멍을 그릴 수 있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얘를 더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은 조금 그렇지만 둘레는 마이너스가 별로 없어. 둘레는 계속 더하기만 하면 내가 뭘 그릴 때 연필을 덧대어서 계속 그리지 지우는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잘못 그리지 않는 이상. 맞습니까? 보원이 따라와요? 동생 왔어? 네. 주원이랬나? 동생 이름이? 준원이요. 준원이, 보원이, 정원이, 준원이. 하여튼 그래서 이 둘레는 더하기로 갈 거야.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얘도 한 번만 계산해, 한 번만. 14 곱하기 3.1. 그래서 이거 한 번만 계산하면 답이 되더라. 나 이렇게 3.1이나 3.14는 곱하는 계산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만 한 번만 계산하면 되잖아. 됐냐? 그렇게 보시면 카메라가 꺼졌지? 배터리가 나갔나 봐. 19%였는데 죽었나 봐요. 까매져 있니 혹시? 네. 이런. 여기 살짝만 벌릴게요. 이런 연결할 걸. 연결 미리 할 걸. 안 돼! 연결할 거지. 꺼졌다. 어떡해. 우리 신랑 진짜 싫어할 텐데.
이 친구가 충전이 빠른 거라서. 이거 나오면 알려줘. 이거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숫자가 안 나오는데도 되는 거야? 아, 스트레스 받아. 나가버렸어. 보이시니, 보아나? 안 보이지? 해보자. 자, 둘레까지 했고, 요 밑에 거 해보자. 쟤 들어오면 킬게요. 아, 이런. 너 괜찮니? 잠깐만 기다려. 숫자 나오면 알려줘. 자, 얘의 넓이를 구하래. 그 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큰 넓이에서 얘도 작은 넓이 빼시면 되잖아. 그죠?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를 뺄 거예요. 그럼 큰 넓이 어떻게 구해? 반지름이 얼마야? 큰 넓이 반지름. 에잉. 그러네? 왜 안 내? 큰 넓이 반지름이 2야.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14.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얼마? 1이야. 그리고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3.14야. 계산하면 얘는 4 곱하기 3.14고 얘는 1 곱하기 3.14니까 한 번만 계산하자. 얼마? 3 곱하기 3.14. 이해되시냐? 이렇게 보시면 되더라. 이건 넓이였어. 자, 둘레를 구할 거야. 둘레. 뭐? 뭐가? 어? 어떤 화면에? 그래? 응. 충전이 빠른데 제가 14 아니지. 얘의 둘레 어떻게 구해? 전체의 둘레니까 지름이 얼마야? 4지. 2랑 2니까 그지? 4 곱하기 3.14. 그리고 작은 원의 둘레는 2 곱하기 3.14. 걔네들을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 왜? 연필이 지나간 거리는 이거 그리고 더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더라. 계산하면 6 곱하기 3.14. 왜 6인지 알죠? 2랑 4랑 더하는, 요 가운데 있는 거 더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니네는 몰라도 그냥 그렇구나 하면은 이게 분배 법칙이야.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게 사실 인수분해야. 분배 법칙은 중1 때, 인수분해는 중2, 중3 때. 얘들아, 그거를 지금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 다 나와 있는 거거든. 여하튼 그거 나중에 더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그거 하시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내가. 자, 그런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뭐처럼 보면 더 좋다고? 비율처럼, 그렇지. 비율처럼 보면 훨씬 좋아. 자, 그러면 봐봐. 비율처럼 하면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까지 비율로 가면 좀 번거로운데 얘는 비율로 가면 되게 쉬워. 어떨 때? 지름이나 반지름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때 되게 좋거든? 잘 보면 큰 원은 얘들 여기서부터는 진짜 몰라도 사실 상관없는데 알면 너무 좋은 거야. 잘 봐. 큰 원은 지름이 4래. 작은 원은 지름이 2래. 이걸 우리는 몇 배 차이라고 그래? 2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둘레가 2배야. 그러면 넓이는 몇 배라고 그랬어? 얘의 제곱이니까 4배 차이 난다고 아까 얘기했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전체 넓이를 쉽게 얘기해서 4배니까 얘는 4별인 거야. 작은 넓이는 그냥 별 하나인 거야. 그 별 하나일 때 4별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전체 4별에서 별 하나 뺀대. 그럼 남은 건 몇 별이겠어? 3별이겠지, 3별. 그치? 전체 4개 중에서 하나 뺐으니까 얘가 3별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3이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 3이 나온 거야. 이해가 됐어? 괜히 3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별을 구해야 되지. 얘는 반지름이 1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3.14고 만약에 얘가 지름이 10이었고 얘가 지름이 30이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남은 건 여기가 10이었고 얘가 30이면 어떻게? 얘는 3별이니까 3 곱하기 별. 얘 하나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넓이 어떻게 구해? 얘가 전체가 10이면 반지름은 5 곱하기 5 곱하기 3.14. 이거 한 번 곱하면 그냥 답인 거지. 이해가 되시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비율로 구하면 이렇게 손쉬워.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안 해도 사실 답은 나와. 이런 식으로만 풀어도 답은 나오는데 비율로 풀면 훨씬 수월하더라. 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익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요. 해결의 법칙. 아니에요. 159쪽까지 해오셔야 돼. 지난 시간이랑 사실 숙제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해결의 법칙 159쪽까지 풀어오시고 그리고 최상위 S가 이거 근데 못 풀어 니네가 여기까지만 해보자. 117쪽까지 네 117 최상위 S 117쪽까지 117쪽까지 네 연산 끝내기 연산 5단원 끝내기 그리고 해결의 법칙 아까 내가 어디까지 이랬지? 159 그지 159 해결의 법칙 159 그리고 백지 테스트 준비 원주율 얘들아 백지 테스트 준비라는 게 원주율이랑 원주랑 원의 넓이를 정리를 한번 해오시라는 거야. 알겠어? 어디까지? 선생님이 종이를 빈 종이를 줄 거야 백지. 넌 거 다 쓰시면 돼요. 저거가 아니고 여기에는 별거 없지. 어쨌든 요 내용.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쓰고. 네 조심히 가지고.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이거를 그냥 차라리 선생님을 주세요. 이거 원래 니네가 풀어와야 되는데 이따 선생님 주세요. 아니면 가져가서 풀어올 사람들은 풀어와도 돼. 풀어올래? 안 풀어. 알았어. 네, 좋아요. 네, 가세요. 조심히 가요. 네, 잘 갔어요. 보원이도 조심히 가.